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알기 쉬운 행정법을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다뤄봤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기초인문 행정법 가지고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알기 쉬운 행정법으로 다시 행정심판하고 그 다음 기초인문으로 행정심판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간 자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맨 앞쪽에는 행정법 분쟁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분쟁의 유형 우리 이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행정소송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우리가 취소소송부터 먼저 기준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단계로 나눴습니다. 소송재판, 본안재판, 그리고 법원 판결 이렇게 나눴죠. 소송재판 단계에서 행정소송의 한계하고 그리고 소송 요건에 관해서 다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의 한계는 잠시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소송 요건으로 바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지엽적인 부분들은 골격을 잡고 나서 뼈대를 잡고 나서 그리고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항고소송상 대상적격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은 오늘 이제 법령 자료가 나갔지요. 법령 자료에서 행정소송법을 한번 펴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거는 행정소송법 전부법률 개정안입니다. 전부법률 개정안.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3월 달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가 되었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뒤로 넘어가시고 뒤로 쭉 넘어가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이네요. 시안은 요건 이제 개정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 만드신 게 개정 시안입니다. 이 개정 시안이 바로 앞에 봤었던 법무부 입법 예고안으로 넘어가면서 일부가 삭제되고 또 수정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뒤로 넘어가시면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현재 겁니다. 현재 거 2014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2014년도가 가장 중요한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죄송합니다. 84년, 그죠? 왜 4년에서 제가 다른 생각을 했네요. 1984년도 전면 개정이 가장 중요한 해라고 했고요. 2014년도 11월 9일 날, 이렇게 바뀐 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재판 관할 관련된 부분 일부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총무처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이름 좀 바꾸고 그런 거가 몇 개가 좀 있었습니다. 내용 바뀐 건 없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취소의 대상은 몇 조였습니까? 19조였습니다. 19조 확인하시고, 19조를 보시게 되면은, 취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이 된다? 처분 등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처분 등이 된다. 다시 이제 준용 규정으로 갑니다. 뒤에 38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조에 가시게 되면은 무효등 확인 소송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준용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19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1항 부분에 19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항에도 19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은 취소 소송하고 무효등 항의 소송하고 부작위 합의 소송하고 항고 소송 전반 모두 다 그 대상은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할 수가 있겠네요. 4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로 가시면은 항고 소송의 종류가 3개가 등장을 하고 있죠. 3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보신 대로 1호에 있는 취소송은 19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호하고 3호에 있는 무효등 항의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은 38조 1항하고 2항에서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고 소송의 대상은 현재까지는 처분 등입니다. 그렇죠? 처분 등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항고소송에서요. 항고소송에서 왜 이런 대상적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인가부터 먼저 짚어보셔야 되겠죠. 왜 이런 논의를 할까요? 우리 민사소송에서도 이렇게 대상적격에 대한 논의가 소송 요건으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소송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소송에서만. 그 앞에 한번 보시면은 3조에서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이 1호, 2호에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3호, 4호에는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행정소송의 전체입니다. 행정소송의 전체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1호하고 2호에 있는 게 바로 국민이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입니다. 그다음 3호하고 4호하고가 바로 행정통제만을 목적으로 제기하게 되는 이제 객관적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 것이냐면 1호, 2호에는 주관적 소송으로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객관적 소송은 우리한테 왜 있는 거라고 했어요? 다른 데서는 이제 이런 거 없죠. 우리 같은 경우에 객관적 소송이 있는 이유가 행정소송 그 자체도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단순히 행정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도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이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항고소송하고 당사소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제 우리 배운 내용들이니까 한번 떠올려 볼게요.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것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 관계가 있었습니다. 법률 관계가 뭐가 있었습니까?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는 이제 공법 관계, 사법 관계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법 관계에는 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법 관계로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법 관계에는 다시 두 개가 나눠졌었는데요. 권력적 공법 관계하고 비권력적 공법 관계하고 이렇게 나눠졌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권력적 공법 관계에서의 불복 방법이 바로 뭐가 된다? 항고소송이 된다. 항고소송이 된다. 그 다음에 비권력적 공법 관계에서의 불복 방법이 바로 뭐가 된다? 당사자 소송이 된다. 당사자 소송이 된다. 권력적 공법 관계는 권력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서 있다라는 얘기죠. 비권력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대등한 지위에서 제기하는 당사자 소송은 우리 사법 관계에서의 민사 소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항고 소송 부분이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우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항거하는 겁니다. 항거하는 거예요. 저항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항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항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우월적 지위에 서 있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 소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항고 소송의 세 가지 종류가 지금 4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방금 전까지 보신 걸 보게 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전체적으로 다 처분 등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확인 먼저 하시면 되겠죠. 2조로 가보도록 합니다. 2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처분 등하고 부작위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처분 등하고 부작위하고 처분 등이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처분 등이란 해서 쭉 나열되고 괄호 열고 이하 처분이라 한다 해서 한번 끊습니다. 끊어놓고 나서 이제 뒤쪽에 뭐가 등장해? 행정심판의 재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앞에까지가 처분이고 여기가 등이구나. 그렇죠? 여기가 등이구나. 그럼 등은 뭘 말하는 것이다? 등은 재결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처분 등이란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까지가 처분이고 뒤쪽에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왔으니까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취소소송이나 무효등왕이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처분 등이 되니까 무엇과 무엇이 모두 되는 거예요? 처분하고 재결하고 모두 된다. 그렇죠. 그 다음 부작위 보도록 합니다. 2호에 보시게 되면은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처분의 밑줄 그으시고 처분을 하여야 할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안 되어 있다? CF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처분 등을 해야 할, 다시 말해 재결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도 부작위로 보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 따라서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근데 행심위가 이제부터 행심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행심위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부작위 여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럴 수는 없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취소 소송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각각 처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재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처분은 3개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처분은 모두 다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적극적인 처분이 나왔을 때 뿐만 아니라 처분에 대한 거부 역시도 처분 포함되어 있죠. 처분에 대한 거부 역시도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거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부 처분. 적극적 처분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된다고요? 거부라는 내용의 소극적 처분도 포함됩니다. 처분에 대한 거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도 역시 처분에 대한 부작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처분에 대한 부작위, 그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부작위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작위 처분도 역시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결은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 X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동그라미 X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재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인용 재결도 역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광이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거부도 있을 수 있겠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거부됐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됐다라는 뜻입니까? 기각됐다라는 뜻이죠. 기각됐다. 기각재결 나왔을 때 기각재결도 역시 취소소송과 무효등광이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의 기각재결은 거부처분입니다. 그 성질이 거부처분입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한 거부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결에 대한 거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건 기각재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작위 부분은 유독 그것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행심위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아준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안 해줍니다. 안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 법원까지 왔습니다. 법원까지 왔으면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내가 구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했던 것이 있지요. 그 구했던 것을 이 소송 절차에서 바로 구하면 됩니다. 바로 구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여기서 행정심판위원회를 탓해가지고 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냐라고 해서 탓해갖고 내가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는다고 한들 결국 다시 행심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가지고 기각이 되면 또 다시 또 법원으로 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용한 절차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판 청구에 대해서 부작위했을 때는 소송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부작위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에 대해서 직접 소송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결에 대한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A라는 처분, 이런 처분이 있었겠죠. 그 A라는 처분에 대해서 직접 뭘 제기하면 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우선 항고송의 대상 적격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간단히 이렇게 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왜 대상 적격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3조에 있는 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당사자 소송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조 2호에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라고 해서 어쨌든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법률관계 그렇죠. 예, 이것도 역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입니다. 예, 민사소송. 민사소송 역시도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것이죠. 차이는 뭐밖에 없어?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 중에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법률관계 중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되는 것일 뿐 둘 다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겁니다.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개입되지 않아? 행위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행위가 무엇을 직접 다툰다? 권리 의무 관계를 직접 다툰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런데 위에 항고소송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라는 행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라고 했죠. 행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저는 상당히 강의 내용이 적습니다. 상당히 적어요. 아주 좁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체계를 잡으면 끝납니다. 체계를 잡으면 뭐 쪽지 시험 이런 거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규 강의 들어가게 되면 뭐 당장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되면 첫날 끝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쪽지 시험 들어가는데 첫 번째 쪽지 시험이 뭐냐면 지금까지 출제됐던 모든 시험에 있었던 행위 성질 다 찾아내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우선 여러분 시험에서 20문제 중에서 적어도 4문제에서 5문제까지는 눈 감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첫날 수업만 들으면 우선 5문제는 100%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체계를 잡아놓게 되면은 외울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해를 하면 바로 끝나는 거를 하나하나 판례 다 암기하고 문제 다 암기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 그 어떤 소송에 이런 소송이 있습니까? 이런 소송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소송이 바로 무슨 소송이에요? 행위소송입니다. 행위소송입니다. 행위소송.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송은 주관적 소송이죠. 주관적 소송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이라고 했어요. 권리구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고 부과받은 의무를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주관적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률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얜 이상하게도 행위소송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행위소송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얜 특이하게 행위소송입니다. 얘는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권리소송이라는 거예요. 권리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법에서도 나오지 않는 대상적격 얘기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하고 문제에 항상 나오는 게 대상적격인 겁니다.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대상에 대한 문제라면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상대방을 누구라고 불러요? 피고라고 부르죠. 피고라고 부르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부르고 소송을 받는 사람을 피고라고 부르죠. 그래요. 예, 우리 소송은 법률적 쟁송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싸우는 소송이에요.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소송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건데 얘도 둘 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요. 예, 둘 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사람이 맞다는 겁니다. 항고소송이든 당사자 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원고는 사람이에요. 원고는 사람인데 항고소송은 피고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고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 관계를 다투는 정상적인 소송이에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문제는 이게 많이 나오지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쵸?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던 건 전부 다 깨셔야 돼요. 밖에 나가셔도 다 깨셔야 되는 거고, 모든 게 비정상적입니다. 예, 보세요. 그러면 피고는 얘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행위소송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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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여긴 피고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피고가 바로 그 행위한 친구 누구니? 누구냐고 나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행위한 놈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행위한 놈하고. 그렇죠? 얘는 누구예요? 권리주체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권리주체하고. 이건 사람이잖아요. 권리의무주체. 그죠? 권리의무주체.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행정주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 피고는 누가 돼요? 행정기관이 됩니다. 행정기관이. 손발이 나온다고, 손발이. 내가 싸울 땐 소송을 하면은 건방지게도 누가 나와요? 국가라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국가라는 사람이 앉아 있질 않습니다. 손톱 한 명 보내고 발톱 한 개 보내고 난 발톱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러죠? 그 발이 나를 찼으니까. 알겠어요? 그 손이 날 때렸으니까요. 걔하고 싸운다. 이유는 다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행위소송부터 오는 겁니다. 행위소송부터 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상적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할 필요 없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씩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현저히 많이 부족하고요. 하나씩 결론을 도출을 해서 우리는 뼈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뼈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상은 무엇이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상적격과 원고적격과 협의의 조역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아, 네, 오늘 지금 복습을 안 하고 시작했어요. 이렇구나. 복습을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복습하고 언제 끝내? 그치?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복습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복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복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기초인문 특강 이게 무료 특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요. 무료로 올라가. 다시 틀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의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습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라고 했죠? 끝나고 5분 안에 게임 끝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끝나고 5분 안에. 집에 가서 4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여기서 5분 동안 방금 1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는지 떠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험에서 맞춥니다. 집에 절대 가지 마세요. 아예 가지를 마. 알겠어요? 1층에서 주무시고 롯데리아 이거 24시간 하죠? 네, 밑에 롯데리아인가? 맥도날드인가? 롯데리아입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하시고 다시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저도. 롯데리아에서 자는 건 아니고 맥도날드에서 자는데 예. 연구실에서 그냥 바로 거기서 소파에서 기절. 네. 항상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저녁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전 있는 날은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 이런 건데 오후 저녁 이렇게 돼 있으면은 12시에 집에 갑니다. 12시에 집에 가서 씻고 30분 만에 나와서 바로 일로 넘어옵니다. 끝. 예. 아니 강사도 이렇게 생활해요. 수험생이 그렇게 생활 안 하시면 안 된다. 알겠어요? 수험생은 뭐예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수험생이 사람이에요?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수험생에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예,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3천만 원, 4천만 원씩 예, 깎아먹는 게 수험생들입니다. 빨리 끝내는 것만이 장땡이에요. 그렇죠? 예, 집에 왔다 갔다 밥. 제가 어저께 낮부터 지금까지 뭘 먹었을까요? 방금 이거 커피 사러 가갖고 동작구청 안에 커피숍 있잖아요. 커피 사러 가갖고 그 앞에 크런키 하나 팔더라. 1,000원짜리.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그게 다예요.
밥 먹을 시간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에 자야죠. 예, 제정신이 아닌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컵밥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컵밥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컵밥만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먹고 살았으면 됐지. 영양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공부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전 공부할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식을 해주잖아. 배식을 해주시면은, 전 항상 가면, 어머니 양재기. 이렇게 얘기해요. 양재기. 그럼 양재기 하나 주세요. 넣으세요. 그럼 밥, 국, 김치, 반찬, 그냥 다 쏟아 부어요. 쏟아 부으면 어떻게? 그냥 비벼요. 그냥 비비고. 그리고 나서 강의 들으면서 그냥 먹으면 3분이면 끝납니다. 지금도 저 밥 5분 안에 먹어요. 밥 5분 안에. 그저께 여기 끝나고 가면서 너무 배가 고파하는데 저녁 강의를 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살이 찌냐면 안 먹으면 살이 더 쪄요. 그쵸? 먹고 운동해야 안 찌는데 안 먹으면 살이 더 늘어져.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일이니까. 그쵸? 가다가 중국집 딱 사장님 곱빼기 하나만. 네. 곱빼기 하나만 주세요 할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 반말을 해요 항상. 네. 곱빼기 하나만. 네. 전달이 정확합니다. 주세요 그러면 뒤쪽에 집중이 돼. 예, 사람이. 그래서 반말. 강사님들이 반말 많이 하죠. 반말 일부러 하는 거예요. 전달하려고. 건방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강사들도 반말할걸요? 저도 30대 초반에 강의하면서 반말했어요, 형들한테. 반말하는 이유가 전달하려고. 뭐 이제는 뭐 대충 반말해도 뭐 위로 많이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엔 많이 뭐라. 짜장면 먹으면 몇 분 걸려요? 곱빼기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5분, 먹는데 걸리는 시간 3분. 옆에서 막 사람들 막 그렇게 막 대화하면서 먹는 거 보면은 어떻게 느껴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요? 안 부러워해야 돼요? 한심해야 됩니다. 인생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 한심한 것들아!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합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먹고 나가는 사람 보면 불쌍한 것.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땐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요. 대상. 우리 소의 이익에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수익 세 개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죠? 세 개가 포함됩니다. 대상적격 뭐라고요? 행위. 그죠? 행위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원고적격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사람,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데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협의의 소익은 뭘 말하는 거라고 했어? 협의의 소익은 소송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네가 소송이 될 만한 놈이냐 이거지. 그렇죠? 네가 소송이라면 나의 권리를 구제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권리를 구제시켜 줄 수도 없는 놈의 소송 갖다 쓰레기통에나 버리라는 얘기야. 그렇죠? 소송의 자격이 없는 놈 당장 각하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소송의 자격은 바로 뭐라고요? 내 권리를 구제시켜 줄 수 있겠는가? 권리보호 필요성이라고요. 권리보호 필요성.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 가능성입니다.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 가능성. 알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상적격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뼈대만 잡겠다고 했습니다. 뼈대만 딱 잡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살을 붙이는 것은 들어가서 본 게임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2조 가셔야죠. 19조에서 처분 등이라고 했잖아. 그것만 보고 알 수 있으면 천재지. 그렇죠? 천재 아니지. 우린 천재 아닙니다. 천재는 안 돼. 그렇죠? 천재는 나쁜 짓을 합니다. 천재는 다 카이스트에 가둬놔야 돼.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천재가 텍스트를 읽는 순간 나쁜 짓을 합니다. 천재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야? 2조 1항 1호지.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한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 이렇게 돼 있죠. 4개로 나누세요. 4개로 나눕니다. 1번 어디까지예요?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까지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권력 행사 그러면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공권력 행사 그러면 처분이라고 했죠. 판례가 공권력 행사 이러면 처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걔는 지금. 그래요. 거기까지 끊어. 1번이죠. 그 다음 뒷부분은요. 또는 그 거부. 그 거부. 그는 뭐야? 그는 더죠. 더.
예, 더 앞에 거, 앞에 거. 앞에가 뭐야? 처분. 앞에가 처분. 그러면 이건 뭐야?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거부죠? 네, 그래요. 그 다음 끊어. 그 다음 3번은 뭡니까?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자.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은 누가 준 거야? 이건 입법자가 우리 국민에게 선물한 거예요. 이건 선물용입니다. 선물용.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는 예, 법원 마음이에요.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바로 뭐예요? 형식적 처분 영역입니다. 형식적 처분 영역. 우선 당장은 뭔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 4번. 이렇게 하면 4개는 나오죠. 4개 나왔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나누고 1번은 행정처분입니다. 2번은 거부처분을 우리가 뭐라고도 불러? 소극적 처분이라고도 부릅니다. 소극적 처분. 예, 그러니까 소극처분. 3번은요. 형식적 처분 영역이라고 했지. 형식처분. 형식처분. 그 다음에 4번은요. 재결도 처분의 일종이라고 그랬지. 재결처분. 재결처분. 그래서 행정처분, 소극처분, 재결처분, 형식처분, 재결처분 이렇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방금? 행정소송법 형제를 만났죠. 그렇죠? 행정소송법 형제를 만난 거야. 행소형제입니다. 행소형제. 행정소송의 대상은 누군데? 행정소송법 형제 2명. 걔네들이에요. 행소형제. 첫 번째 들어갑니다. 1번. 예, 행정처분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취소의 대상은 행정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처분이 뭔지를 알아야지. 국가가 예, 수도 없는 방식의 행위 형식으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걔가 하는 게 과연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분이 무엇인가? 처분이 무엇인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아는 개념하고 비교한다. 오케이? 내가 아는 개념하고 비교합니다. 우린 뭘 알고 있어요? 행정행위를 알고 있지요. 행정행위를. 행정행위하고 비교한다 이거야. 비교한다. 예, 학설 이런 거는 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이 처분이 과연 행정행위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 법학에서 논리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비교 논리라고 했어요. 비교 논리. 뭐하고 비교하라고? 행정행위하고 비교하라고. 행정행위하고 같다고 보는 친구가 있을 테고 다르다고 보는 친구가 있을 거야. 2명이 있겠네요. 항상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이원설,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다르다는 건 크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라는 건 크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르다는 뭐라고? 크다. 예.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수업하는지는 죄송합니다. 어제와 많이 다르죠, 지금 태도가. 네. 어제 12시까지 일해서 그래요. 네. 속도 잡고 아주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다 설명을 한 건데, 네.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저녁 수업에서. 네. 죽이려고 했어요. 막 눈 뽑고 코 자르고 막 장난에 망치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오늘은 수업 안 한다고 했어요. 오늘 수업 안 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시험만 보겠다. 아주 틀린 놈 집에 못 간다. 예, 이제 어저께 밤에 흥분이 잠을 얼마 안 잤더니 예, 나는 어제와 오늘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아직도 분노 게이지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원론, 이원론은 뭐라고요? 크다. 다르다는 건 뭐라고? 크다. 크다는 것이다. 그래요. 그럼 행정의 개념 요소 있었죠? 행정의 개념 요소가 뭐가 있었어? 1, 2, 3, 4, 5가 있었죠. 이 중에 핵심은 뭐라고 했죠? 스타는 언제 나오는 거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2조랑 비교해 보세요. 행정청이 있습니까? 있지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있습니까? 있지요. 공법행위 있습니까? 있지요. 공권력이 바로 공법행위 플러스 권력행위입니다. 공권력이 공법행위 플러스 권력행위입니다. 공법행위 있지요. 권력적 단독행위 있습니까? 있지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보라고요. 알겠어요? 하나 안 보이는 거 있죠? 5번째가 안 보이죠. 5번째. 2조에 어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안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5번째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 의무를 담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야? 실체법. 그러면 그 실체법을 깨가지고 집행을 해갖고 발생하는 효과가 뭡니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러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것은 이 행정행위는 무슨 개념이란 뜻이다? 실체법적 개념이란 뜻이다. 그렇지? 그거라고요. 권리 의무를 다루는 법이 무슨 법? 실체법.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행정행위. 그럼 행정이 무슨 개념? 실체법적 개념. 알겠죠? 실체법적 개념. 처분을 행정행위랑 같은 걸로 보는 사람은 처분을 뭐로 보는 거야?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걸 뭐로 보는 거야? 실체법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랑 같은 걸로 본다며. 행정행위가 실체법적 개념이라며. 그럼 처분이 실체법적 개념인 거잖아. 맞죠? 다르다고 보는 사람은 실체법적 개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온전히 실체법적 개념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요. 그거보다 크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크다는 거. 이원설은 크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쟁송법적 개념설이라고 써있죠. 쟁송법적 개념설. 왜 쟁송법적 개념설이야? 지금 본 건 소송법이지? 뒤로 넘어가세요. 법령자료 뒤로 넘어갑니다. 법령자료 뒤로 넘어가면 34페이지. 34페이지 2조에 보게 되면 여기는 1항, 2항이 없어요. 그냥 1호. 1호에 보니까 뭐가 있어? 처분이란. 처분이란. 여긴 등 없습니다. 처분이란. 이렇게 돼 있어. 처분이란. 그럼 정리됐네요. 읽어봐야 소용없어. 똑같아. 내용 똑같아. 예. 그럼 처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소송법에 있네요. 처분은 어디 있습니까? 심판법에 있네요. 소송하고 심판하고 합치면 뭐예요? 쟁송이죠. 쟁송법이죠? 그래요. 쟁송법에 써있는 개념이야. 그냥 쟁송법에 써있는 개념인 거야. 뭔지 몰라. 그때그때 알아봐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쟁송법적 개념설이라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네. 한 개도 어려울 거 없어요. 단순합니다. 세상 단순한데 왜 어려워졌을까? 행정법이. 왜 어려워졌을까? 저는 법학자들과 판사들을 욕하고 싶어요. 그들은 자기들만 알아먹는 방식으로 말하고 자기들만 알아먹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글을. 그래서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 이해할 수 없게. 그리고 내가 한번 까봤어. 그 안에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별거 없다는 거야. 결국은 다 그냥 이치대로입니다. 이치대로. 알겠죠? 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다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다시 정리합시다. 행정행위하고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이라고 했죠. 우리 학자들이 독일에서 배워온 개념을 여기 와갖고 강의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건 이미 정립해놓은 개념입니다. 상수값이라는 얘기죠. 실정법에 써있는 개념은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값입니다. 변수값이라는 거죠. 처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처분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 행정행위하고 비교했는데. 뭐 비교하면 뭐 어쩔 거야.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죠? 예, 같거나 다르거나 같으면 이론론, 다르면 이원론.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이니까 처분도 실체법적 개념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지? 다르면 뭔지 몰라 우리는 아직. 그쵸? 아직 당장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현재 말할 수 있는 것까지만 말해보자고. 뭐라고? 소송법과 심판법에 써있는 개념이네. 뭐 여기까지잖아. 그치? 그럼 쟁송법적 개념이야. 이렇게 끝났습니다. 뼈대만 잡겠다고 했습니다. 뼈대만.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해요? 이론론입니다. 판례는 이론론입니다. 판례는 처분하고 행정행위는 같은 거라고 말해요.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법의 제일 중요한 해가 언제라고요? 84년. 그렇죠. 84년. 84년 전까지 행정소송법의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2조에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요. 처분은 무엇이다 라는 말이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근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돼 있었어. 웃기죠? 처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래. 근데 처분 등이 뭔지는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대법관들은 어떻게 판단 내려야 돼? 아는 거 가지고 해야지 뭐. 아는 거 가지고. 걔네들 뭘 알고 있는데. 법에 써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글자도 안 써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 거야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 자기네 은사님이 그랬을 거 아니야? 야 내가 독일 가는데 취소의 대상이 행정행위더라. 그거였던 거야. 독일에는 법의 취소의 대상이 행정행위라고 써 있어요. 행정행위라고 써 있어. 걔네들은 행정행위가 우리의 지금 처분 같은 거야. 걔네들은 그게 실정법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그걸 수입해 왔기 때문에 우린 강학상 개념으로 바뀐 것뿐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법에는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이 뭔지에 대해서 안 써 있고 알고 있는 건 행정행위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처분이 행정행위 같다. 행정행위 같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죠? 고집 부리는 거야. 고집 부리는 거. 84년도에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어?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 들어왔어요. 처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입법자의 의도가 뭐냐?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처분은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부분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배태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행정행위라는 건 다른 놈이다라고 헌재는 분명히 말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뭐야? 처음에 이런 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알겠어요? 그런 문제 나온다고. 판례는 어느 입장이대 막 이러거든. 뭘 어느 입장이야. 판례는 고집 부린다가 정답이야. 고집 부린다? 이런 논이다. 그 다음도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들어갑니다. 2번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건 바로 뭐야?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 3번. 야, 아까 순서 매긴 걸로 하면 3번.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거기를 봐야 돼. 거기를 봐야 되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개씩 설명하면 1000년 걸립니다. 1000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결론만 우선. 뼈대만 우선. 세우겠습니다. 이론론의 입장을 취하는 입장하고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는 입장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상수값이지 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변수값이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변수값이라고요. 이원은 크다 작다. 크다. 여기가 남았잖아. 그쵸? 그래. 상수는 뭡니까? 상수는 행정행위란 말이야. 상수는 행정행위란 말이지. 그지? 변수는 뭐야? 법에 써있는 건 다 변수야. 해석해 봐야 알아. 뭔 소리인지. 이게 처분이란 말이죠. 이게 처분이야. 이렇게 들어왔죠?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 부분이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에요.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그 외에. 여기 뭐가 들어가는데? 행정행위가 아닌 친구가 들어갈 거라고요. 행정행위가 아닌 친구. 그럼 또 하나 힌트 줄게. 힌트. 1, 2, 3, 4, 5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5죠. 5는 두 가지 내용이죠. 외부행위, 법적행위. 그렇죠? 외부행위, 법적행위죠. 반대로 돌려요. 내부행위, 사실행위. 알겠습니까? 행정행위 외 행정작용. 여러분 문제는요. 제가 다 확인해 봤어. 저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럼 끝. 이렇게만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바로 이거야. 핵심은 5번.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국민의 외부행위. 권리의무의 영향, 법적행위. 반대로 돌려. 내부행위, 사실행위. 내부행위, 사실행위는 행정이 아니라고 했죠? 걔네들이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무엇이 어려운가? 그렇죠? 내부행위, N 사실행위. 이겁니다. 내부행위, 사실행위도 과연 행정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결론만 보여드릴게요. 결론만. 중간 설명하면 여러분들 각 안 잡힙니다. 정규 강의 한
우리가 몇 회 합니까? 전체적으로 8에 16 들어가죠. 16. 앞에서 한 4 정도까지 보다는 이 기초 인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 틀을 잡아야지 안에다가 내용물을 던질 거 아니에요. 넣어야 되는데 틀 깨진 상태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제 수업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뭐 이거 하고 바로 기출 풀고 막 판례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요. 틀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다음 기본 강의 또 들어야 될걸? 하나도 기억 안 나서. 알겠어요? 뭐 들을 땐 다 그런 것 같아.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뼈대예요. 뼈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만 돼 있으면 뭐 하냐면 되냐? 답만 외워도 붙어요. 시험은. 기본이 뚫렸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야. 기초 체력이. 한 번 떨어지고 2번 시험 보고 3번 시험 보고 할 때 학생들이 무슨 짓을 해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뭔지 알아? 자기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걸어 다닐 줄도 모르면서 문제풀이 들어가야겠군. 난 시험 경험이 있는 자야. 평생 시험 경험만 합니다. 합격 경험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 체력이에요. 기초 체력. 알겠어요? 기초 체력. 그래요. 봅시다. 소의 이익에는 뭐가 포함된다고? 대상 원고 협의가 포함된다고? 대상 원고 협의가 포함된다고? 자기들끼리 관계가 있겠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리엔테이션 확인하셨죠? 오리엔테이션? 네. 올라갔죠? 그럼 뭐야? 카카오 TV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어저께 어떤 학생이 알려줬어요. 막 화를 내니까 쉬는 시간에 뭐 하나 알려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만져주겠다고. 선생님 구글에 뭐 올라왔던데요? 그러는 거야. 뭐가 올라왔는데 전 구글을 거의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거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갖고 뭐 요즘에 그거 많이 보는 거냐? 그러니까 많이 보는 거라고. 거기다 다 논다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알려주겠다. 카카오 TV라는 게 있다고. 카카오 택시는 들어봤지만 카카오 TV는 또 뭐냐? 와, 카카오가 뭐 안 하는 게 없더만요. 그래갖고 어제 작업하면서 이렇게 업로드 이렇게 눌러놓으면서 작업했어. 이렇게 눌러놓으면서 카카오 TV가 갖고 패스원 치면은 아니면 신민 치면은 제 채널이 나와요. 거기다 동영상 강의들 막 엄청 올려놨어요. 이거 저거. 네. 거기에 그 오리엔테이션도 올려놨고 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올리려고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네. 뭐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 좀 많아 그냥.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 소익, 협의 소익.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알겠어요? 행정법은 전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알겠어요? 중학교 안 나오면 고등학교 갈 수 있어? 못 가죠. 고등학교 안 나오면 대학교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죠. 정유라. 예. 걔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 부모의 빽이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능력이죠. 유라님의 명언이시죠. 제발 부모 얘기하지 말고 살자 이거야. 전. 사람이 나이가 20살 넘어가지고 자신을 소개할 때 부모의 이름을 언급하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학생들이 상담을 올 때 부모님과 손잡고 오는 사람 전 우선 인사 안 받습니다. 예. 전 초등학교 갈 때도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가서 원서 넣고 저 이 학교 다니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인합니다. 군대 가면 그러죠. 너는 뭐 누구 백으로 여기 왔니?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 그렇죠? 넌 뭐 백 없니? 막 이런 얘기하죠. 전 딱 어떤 상병인가 병장애가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2등병 때 전 그렇게 말했어요. 내 백은 나다. 나 함부로 건들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아. 누구 백?
저 백 진짜 많아요. 예. 아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청와대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형님들. 예. 그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얘기해요, 자신을. 대상적 격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반을 나눠. 나누면 얘는 뭐야? 행정행위. 얘는 행정행위가 아니야. 행정행위냐? 행정행위가 아니냐? 왜 나누죠? 이론론을 따라도 이론론을 따라도 행정행위면 무조건 처분이잖아. 무조건 대상이잖아. 전혀 문제 없잖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야?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에는 이쪽이 나오겠어? 이쪽이 나오겠어?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생각을 다 반대로 해요. 이제부터. 알겠어요? 네, 왼쪽이 나오지. 왜? 행정행위의 종류가 엄청 많아. 알겠어요? 네, 당연히 행정행위 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쪽은 판례만 나와. 판례만. 특이한 판례 몇 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처분으로 인정이 돼요. 여기까지 처분으로 인정되는데 이 부분이 뭐겠어? 이 부분이 바로 이 빗금친 부분이 내부행위, 사실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 예외적으로 들어가고 예외적으로 행정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친구가 이 빗금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학교 나온 애만 고등학교 갈 수 있죠? 중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중학교 나온 거죠? 얘네들은 뭐야? 중학교 못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나눠. 다시 반 잘라야 되겠지. 반 잘라. 얘는 누구야? 상대방. 얘는 누구야? 제3자. 당연한 거 왼쪽으로 보내는 거야. 당연한 거. 우리 풀어봤죠? 케이스? 상대방은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걘 당연히 원고다. 그죠? 당연히 원고야. 행정행위면 당연히 처분이다. 상대방이면 당연히 원고다. 누가 문제가 돼? 제3자가 문제가 되죠. 제3자 중에서 또 해보면은 어디까지 나오겠어? 해보면은 여기까지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얘네들이.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가 사익보호가 인정되는 영역이야. 사익보호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우리 법은 공법이잖아. 우리 법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잖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갑이라는 친구의 사익이 보호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 빗금 안에 쏙 들어가는 거야. 쏙. 상대방이 아닌데도. 알겠죠? 여긴 뭐라고? 여기는 그 밖에 이해 주단 행정자금 대회들. 고등학교 안 나왔으면 대학교 못 가죠? 그래, 고등학교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나왔어. 자르면 왼쪽은 그 처분에 효력이 있을 때야. 오른쪽은 처분에 효력이 없을 때라고요. 효력이 없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처분에 효력이 있어. 효력이 있으면 뭐도 있는 거라고 했어요? 효과도 있는 거라고 했죠. 효력은 태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처분이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면 얘가 일을 한다고 했죠. 일을 한다는 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어? 처분은 법집행이잖아. 법집행. 얘는 딱 태어나가지고 실체법을 까는 게 얘 일이야. 평생 실체법을 깐다고. 실체법을 까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권리 의무가 들어있잖아. 권리 의무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갖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죠. 일을 한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효과. 그래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으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으면 나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 나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면 내가 취소를 통해서 그 처분을 제거하면 침해 상태가 해소될 거 아니야. 왼쪽은 당연히 협의 수익이 있는 거지. 그치? 예. 이건 뭐야? 이건 처분이 죽었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효력이 있다는 건. 아니, 일을 하고 있는, 처분이 지금 날 때리고 있는 거라고. 처분이 막 침입적으로 날 막 두드려 패. 그럼 어떡해? 날 때리고 있는 저 처분이라는 놈을
제거시켜버리면 난 뭐예요? 이제 안 아플 수 있죠. 당연히 이런 소송 필요한 거지. 근데 얘가 죽었다고요. 얘가. 날 때린 애가 지금 없어. 때린 애가 없는데도 여전히 소송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송이 필요할 때.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정돼? 또 여기까지 인정된다. 여기까지. 요게 또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예외. 여기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부수되는 이익이에요. 부수되는 이익. 부수이익. 부수이익. 어쨌든 그 처분의 효력은 없지만 그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그 전력이라도 제거하게 되면 그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면 내가 뭔가 회복되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 소송이 아직 해야 될 역할이 남은 거잖아. 예, 소송의 일이 아직 남은 거라고요. 그럼 퇴근 못 하는 거라고. 그죠? 여기서 이제 뭘 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죠. 소, 중, 대. 그러면 지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대? 대는 소를 포함한다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하는 얘기들을 그 막 하나하나 막 다 외우고 그럴 것도 없어. 슥 읽어보면 다 이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대는 소를 포함한다. 그래서 소의 변경이 된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그래서 쟨 처분이다. 대는 소를 포함하니까 쟨 원고가 맞고 이러고 있다고요. 대는 소를 포함한다. 알겠어요? 대는 소를 포함한다. 무슨 말이야? 대학교 나왔으면 더 물어보지 말라고. 중학교 나온 거라고. 입이 아프다고. 알겠어요? 대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거라고요. 대학교 나왔으면 고등학교 나온 거 맞다. 고등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거 맞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긴 뭐야? 여긴 뭐야? 여기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협의의 수익. 협의의 수익. 알겠어요? 지금 이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을 필요가 아직 너 있니? 있어? 있으면 내부행위 사실행위여도 처분을 인정한다. 알겠습니까? 처분을 인정.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방식. 그게 형식 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부처분. 거부처분 가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 극거부. 그지? 극거부 이렇게 돼 있지? 극거부 이렇게 돼 있으면 법상 요건만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 처분에 대한 거부. 그렇지?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을 신청하고 거부를 당하면 거부는 처분이야. 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거부는 방어소송이에요? 요구소송이에요?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침익적 처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는 겁니까? 수익적 처분 해달라는 거지? 그래요. 수익적 처분 해달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한테 뭐가 인정돼야 돼요? 수익적 처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돼야 되겠지. 공법상의 권리. 그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행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이행청구권.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행청구권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얘기 나왔으니까 침익적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부를래요? 하지 마. 방어권이라고 부릅니다. 방어권. 그러면 이 이행청구권이라는 거 실체적 권리죠. 실체법이 보호하는 권리죠. 실체법이 보호하는 권리. 그지? 실체적 권리지.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이행청구권 뭐라고요?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그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리가. 그렇지.
그 권리가 있어요. 거부가 여러분, 거부가 처분이려면, 거부도 처분이려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지. 거부도 처분이려면 어쨌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될 거 아니야, 거부가. 근데 거부가 의무에 영향을 미쳐? 거부가 어떻게 의무에 영향을 미쳐? 거부는 의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의무하고는. 왜? 요구소송이니까. 알겠어요? 요구소송이니까. 얘는 지금 권리 주장을 하는 중이야.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권리 주장을 하는 중이거든. 그러면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해서 이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하려면 뭐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어요? 의무 부분이 아니라 권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권리 부분에. 거부가 뭐라고요? 거부가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처분이 되는 거라고. 거부는 의무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거부가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처분이야. 그런데 그 권리가 무슨 권리라고? 이행청구권이라고. 그런데 그 이행청구권이 무슨 권리라고?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알겠어요? 신청에 따른, 아니 내가 허가해달라면 허가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응답조차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면 말이에요. 응? 질문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연구실에 앉아있어. 연구실에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제가 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건 뭡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묻고 싶어. 그럼 얘는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문 열고 들어올 권리도 없다면요. 문 열고 들어올 권리도 없다면 누구죠? 제 수강생이 아닌 학생이요. 제 수강생이 아닌 학생에겐 답변할 의무가 제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수강생이 아닌 학생은 저에게 질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재판 청구권 인정된다고 소송 제기하면 다 받아요? 아니죠. 당연히 재판 서비스에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재판이 필요한 사람이 삼성 같은 애들 소송 받아주느라고 정작 재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재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똑같은 거지? 저 믿고 따라오고 있는 내 수강생들, 나한테 인생 맡긴 소중한 내 수강생들한테 밤새도 답변하기 힘든 이 부족한 시간에 옆방 애들한테 답변해 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 열고 들어올 권리도 없는 자가 나한테 와서 질문하면 내가 대답해야 돼요? 얘가 들어왔어. 응? 들어왔어. 질문했어. 지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왔어. 들어오라고 다녔는데 건방지게 들어와서 지 마음대로 앉으라고 다녔는데 앉아. 지 마음대로 질문을 해. 그래서 제가 거꾸로 대답했어요. 거꾸로 틀리게 죽어보라고. 떨어져라. 그럼 걔가 나를 탓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본인의 권리에 영향 미쳤습니까? 전혀 안 미쳤다고. 걘 들어올 권리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 나한테 정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판례가 말하는 신청권이란 말입니다. 판례가 한 말이 새롭게 뭔가 추가되고 특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다 이치에 그냥 맞는 일들이라고. 하나도 이상한 게 없다고. 거부도 처분이려면 거부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돼. 근데 의무엔 영향을 못 미쳐. 권리에 미칠 거야. 근데 그 권리가 이행청구권이라는 권리야. 내용이. 이행청구권은 신청에 대한 인용이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행청구권이야. 그럼 최소한 뭔 있어야 돼?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행청구권은 실체법에 기초한 실체적 권리고 내용을 담고 있는 권리라고요. 내용을 담고 있는 실체적 권리고
응답 신청권은 판례가 추가한 응답 신청권은 뭐예요? 내용이 없는 절차적 권리예요. 단순히 응답만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응답이라도 좀 해달라고, 내 말 무시하지 말아달라고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순히 응답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절차적 권리라고. 그렇죠? 아니, 그 기본적으로 절차라는 그릇은 있어야지 실체란 내용을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가지고 말이야, 저희 집에 물이 다 떨어져서 물 좀 받으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좀 받아오라고 합니다. 술 줄게. 가져가. 주셔야죠. 줄게, 가져가. 뭘 내밀어야 돼요? 주전자를 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손바닥에다 줘. 그릇을 가지고 와야지 내용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길에서 어떤 사람이 요즘 쌀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이러면서 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았길래 자꾸 이렇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잘 살았어요. 고3 때까지. 네. 아주 풍요롭게. 네. 그 뒤로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 뒤가 더 길잖아. 그치? 뒤가 더. 예. 그렇습니다. 잘 생각을 해봐요. 길에서 쌀을 주겠다고 했어요. 쌀을, 금을 줄까? 뭘 주면 뭐 어떠나? 그죠? 어렸을 때는 뭐야? 구슬을 주면 되죠, 구슬. 구슬이면 장땡이지. 학교 내가 다 가질 수 있죠. 구슬 내가 바가지 하나만 갖고 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우리 초등학교는 내 거지, 그냥. 딱. 근데, 공짜로 주면 뭐하나? 얼마큼 가져갈 건데?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온 바구니만큼의 크기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 바구니는 자기가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생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교재로, 다 똑같은 강의로 다 같이 배워요. 같이 배웠는데 누군 합격하고 누군 떨어집니다. 차이가 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의 크기가 달라. 알겠어요? 크기가 다릅니다. 세상은 아주 공평합니다. 세상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돈벌이 못하고 경제활동 못하고 그동안 계속 공부만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 사람은 옆에 있는 나나 똑같은 수험생이지만 이 사람은 이미 공부가 자기 몸에 배어 있어. 그치? 그럼 얘는 내용물만 주면 쏙쏙 먹어. 그럼 금방 합격하겠지. 옆에 있는 친구는 뭐야? 옆에 있는 친구는 같은 친구라고 쳐? 고등학교 때 친구야? 아니, 이 친구도 좋은 회사 들어가고 지난 20년간 돈 잘 벌었어. 가정도 꾸리고 애들도 다 잘 크고 했는데 얘는 합격하고 자기는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지극히 공평한 거죠. 얘 붙으면 안 되죠. 당연히. 얘가 붙으면 얘가 뭐가 됩니까? 안 그래요? 둘 다 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알겠어요? 세상 공평한 거예요. 그럼 얘가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보다 훨씬 고통을 많이 받아야죠. 더 많은 고통을 몸으로 감내하면 성공할 수 있죠. 자기들 가질 거 다 가지고 뭐 하나 내려놔야 뭐 하나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에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 빨리 바구니를 비우세요. 등에 메고 있는 바구니를 깨끗하게 비우시라고. 설거지 깔끔하게 하라고요. 깔끔하게. 거기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머릿속에 연애 생각하고, 머릿속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얼마나 그게 구차합니까?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죠? 그래요. 거부 처분 알았죠? 처분에 대한 거부면 되고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다 거부당했으면 되고, 판례가 신청권이라는 걸 요구했어. 신청권이라는 걸 요구했는데 특이한 거 아니라고. 특이한 거 아니라고. 거부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했잖아, 판례가. 그건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라고.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동그라미 3번이 뭐야?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 그렇죠? 2번에서 권리에 영향을 미치라고 했는데 그게 실체적 권리거든.
실체적 권리. 법률 관계는 실체적 권리 의무 관계잖아. 실체적 권리거든. 실체적 권리 영향 미치려면 동그라미 3번에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신청권이 있어야지. 동그라미 1번은 원래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여야 된다는 말인 거고. 그렇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야. 마지막 재결처분. 재결처분. 이건 언제 문제가 돼? 19조 단서입니다. 19조 단서. 19조 단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는 처분 등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죠? 처분하고 재결하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대요. 그럼 처분 취소 제기할 수 있고 재결 취소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단서에서는 그 중에 등 부분만 다루고 있지.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때는 뭐 한다고? 그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지. 그렇지? 그래. 본문에선 둘 다 단서에선 재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되는데? 쉽게 생각해봐요. A라는 처분에 취소를 해달라고 내 행정심판을 제기했어. 근데 제가 기각을 했다? 행심이가? 그럼 여기서 그냥 멈출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난 폭주기관차인데 한번 붙었으면 이겨야지. 그렇죠? 시험을 시작했으면 붙어야지. 그렇죠? 예. 붙어야 되는데 그 다음 이겨야 되는데 논리가 안 맞나? 맞아요. 네. 무슨 말이야? A라는 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제기했는데 기각이 됐어.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난 그 처분이 싫어요. 우선 A란 처분이. 그쵸? 그래 심판 제기했던 거잖아 내가. 근데 나한테 메롱한 기각도 싫어요. 그쵸? 난 저 재결도 싫어요. 그런데 19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처분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다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럼 둘 다 제기해볼까? 어? 둘 다 제기하면 어떻게 돼?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이라고. 기각 재결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행심이가 A라는 처분에 아무 문제 없다고 처분청의 행위를 전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지지한 재결에도 똑같은 위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한 겁니다. 동생의 잘못을 형이 그대로 범한 거라고. 그러지? 근데 본문에서 둘 다 제기할 수 있다며. 그래서 처분에 대한 소송과 재결에 대한 소송과 두 개를 제기했어. 따로따로. 재판부가 달라. 응? 여기서 A 처분은 위법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이 기각 재결은 적법이다라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어떻게 해요? 재판관에 모순이 발생했잖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교통정리가 필요했다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교통정리가.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19조 단서가 있었던 거라고요. 처분하고 재결이 있으면 둘 다 돼. 우선 둘 다 돼. 더 되는데 이런 재판관의 법원의 재판관의 모순 조촉을 피하려면 이런 거는 처분에 대해 소송 제기하고 저런 거는 재결에 대해 소송 제기하고 나누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누어줘야 되겠죠. 결론만 뼈대만 잡는다고 해서 뼈대만 이게 처분이야. 공무원이 정직을 받았어요. 정직을.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어.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날 파면했어. 도와달라고 했더니 날 더 때려. 파면을 해버렸어. 파랑색이 재결이, 하양색이 처분이고. 오케이? 파랑색이 재결이고 하양색이 처분이야. 19조 단서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 19조 단서에 따르게 되면 나눠. 어려워. 1, 2.
일부분의 위법을 주장을 해서 일부분을 제거하고 싶으면 이거의 위법을 주장을 할 거면 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다. 오케이. 그 다음 이 부분의 위법을 주장해서 이 2번 부분 작은 거 이걸 제거하고 싶으면 뭘 제기한다고?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라고요.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내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 내가 이겼다? 그럼 뭐만 제거되는 거야? 밑에만 제거되는 거야. 재결 취소를 제기해서 이겼다? 그럼 뭐만 제거되는 거야? 위에만 제거되는 거야. 그러면 징계를 아예 없애고 싶다? 둘 다 제기해야죠. 둘 다. 물론 병합할 수 있습니다. 같이. 그죠? 그게 19조 단서에 있는 원처분 중심주의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원처분이 중심이란 얘기야. 원처분이 중심이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재결에 대한 소송이 허용될 때도 있는데 언제라고? 재결만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라고. 복잡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지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고유한 위법이 있으려면 최소한 재결만에 고유한 영역이 있어야 돼요. 재결만에 고유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안에 위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알겠어요? 재결만에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예요? 하양색 원처분을 벗어난 영역, 삐져나간 부분, 원처분을 삐져나간 부분이 바로 재결만의 영역이잖아. 재결만의 영역. 재결 자체의 고유한 영역이 우선은 있어야 돼. 우선은 있고 그 안에 위법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위법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뭐를 허용한다고요?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19조 단서는 대상적격이라 아니라 대상적격이라 아니라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면 대상적격 금결로 각하되는 거라 아니라 알겠어요? 기각되는 거라. 기각되는 거라. 왜 기각되는 거죠?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위법. 위법이라는 문제는 무슨 문제야? 위법이라는 문제는 본안 문제라고. 본안 문제. 알겠어요? 본안 문제. 본안 문제면 본안의 요건이 깨진 거잖아요. 본안의 요건이 깨지면은 각하하는 거야? 기각하는 거야? 기각하는 거지. 기각하는 거. 단서는 뭐야? 본안 요건이라고. 본안 요건. 다시 본문은 소송 요건. 대상적격. 단서는 본안 요건. 본안 요건. 다른 얘기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대상적격에 대한 문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관 문제는 또 뛰어넘고 그 다음 원고적격하고 협의 수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시계로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